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개념 역사 19번째 시리즈로 주역과 인문학에 관하여 오늘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상 그 주역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그리고 동양 문명의 핵심으로 꼽는 것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주역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역을 굉장히 접하기도 어렵고, 또 막상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 주역에 대해서 또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오늘은 제가 이 주역 전문가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어떤 주역의 개념을 설파하고, 또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주 알기 쉽게, 그리고 제가 이해한 주역의 핵심 부분만 요점을 추려서 말씀드리는 거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주역 하면은 사실은 주나라의 어떤 이 앞에 주자를 주나라의 어떤 변역, 이 역자는 변한다는 이야기고, 주의 주는 주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은 이제 실제로 주나라만의 어떤 이야기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역을 깊이 공부를 하다 보면 실제로 이 주역에 앞서서 소위 말하는 복희시나 이런 그 어떤 중국의 고대 어떤 문명에 앞서서 오히려 또 이게 어떤 동이족의 실제로 어떤 정신적 문화 자산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을 만한 이야기도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그 환단 고기에 나오는 실제로 그 천부경의 실제 주역의 기본 원리가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어찌 보면 천부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평가하기에는 우리가 천부경에서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이로 시작되고 끝나는 이 천부경의 내용의 핵심이 어찌 보면 그 기본 골개가 주역에 담겨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역에서 태극과 그 다음에 사상, 그 다음에 8개, 64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변화시켜 오면서 그 학문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또 전파해 내려오고, 또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자님께서 소위 말하는 10이기라고 하는 10개의 날개를 달아서까지 전 세계와 만방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그러한 노력들은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도 없고, 또 이게 무슨 주도권 다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정신적 얼개 빼대는 사실은 우리 천부경에서도 유래했다 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역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주역이 그럼 과연 뭐냐 하는데, 결국은 이 변화의 원리와 변화의 과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규칙, 시스템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 변화, 이 세상에서 변하는 것이 그럼 뭐가 있느냐. 자, 첫째 날씨도 변하고, 우리 사람의 어떤 우리 생로병사의 어떤 이 과정도 변하고, 주식도 변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이 어떤 인심도 변하고, 민심도 변하고, 예를 들어서 정권도 변하고,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에 있어서도 선물도 변하고, 옵션도 변하고, 이런 것처럼 이 어떤 많은 변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변화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기본적인 원리가 있느냐 하는 것을 사실은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주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기본 가치를 태극에서 그 다음에 음과 양이 나오고, 음과 양이 다시 그 다음에 사상으로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 사상이 8개, 8개가 되고, 그리고 이 8개가 다시 64개로 발전하면서, 그리고 그게 64개의 각 하나하나의 어떤 효가 실질적으로 곱하기가 하면 384개가 되고, 그 중에 또
추가로 2개가 더 돼서 총 386개의 어떤 효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깃들여져 있는 이 부분. 뭐 이게 어찌 보면 크게 말해서 주역인데 그 주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과연 그러면은 하늘과 땅 그리고 물과 불. 자, 하늘과 땅, 물과 불은 대한민국의 태극기에 사실은 가운데 있는 부분이 태극이고 건공감리 그 부분이 사실 하늘과 땅, 물과 불에 해당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사실은 담겨져 있다. 그럼 주역의 8개 중에 4개가 우리나라의 태극기에 표시되어 있다. 주역에서 패턴의 변화를 사실은 관찰했고, 그 다음에 주역에 대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그 작구 해석보다는 저는 이제 주역이 탄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그럼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실제 주역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사실은 이 천문학, 그리고 태양에 대한 그 관측, 그 다음에 그 관측에 의해 가지고 1년 12달에 어떤 이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 4계절의 변화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언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언제 추수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일반인들이 할 수 있었느냐? 사실은 이거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었던 성질이 아니고 그 나라의 최고 통치자, 왕이나 황제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관찰자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 관찰자들이 결국은 뭘 가지고 관찰을 했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이 달의 변화되는 모습, 그리고 별이 변화되는 모습, 별자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365일이고 360일이고 하는 이런 어떤 기준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초창기에는 오늘과 같은 내일이 또 오고 내일과 같은 모레가 오고 계속 연속되는 날짜들만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언제가 한 달이고 언제가 그리고 1년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제 그 천체하고 관찰자들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그걸 관찰을 하다 보니까 달이 한번 기울어졌다가 초승달에서 마지막 보름달이 되고 그리고 금음달이 되고 다시 초승달이 되고 하는 이 과정을 보니까 그게 총 29일에서 한 번, 30일에서 한 번 이렇게 바뀌더라 하는 거를 이제 관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 30일 기준으로 12달이면 360일이 되는데 30일이 아니고 29일에 한 번 바뀌는 것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한 6번이고 30일이 6번이니까 총 6일이 모자라니까 360일에서 6일을 빼면 354일이 실질적으로 달을 기준으로 한 1년이 되더라.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달을 기준으로 한 이 변화되는 것은 354일이고 그러면 해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어떤 별자리에 의해 가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관찰을 계속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해가 한 똑같은 자리에 별자리로 다가오는 걸 보니까 365.24 정도 되더라. 해서 사실은 365일이 약간 넘어가는 행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해가 바뀌는 부분과 달이 이 바뀌는 부분을 서로 융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 사실은 윤달, 윤일 이런 개념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365일하고 354일하고 한 11일 내지는 12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은 3년이 지나니까 이게 12일이 곱하기 3을 하면은 36일이 되니까 거기에서 한 달이라고 하는 윤달 개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365.24라고 하는 2사가 남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게 4년이 모이니까 사실은 윤일이 발생해서 우리가 2월 29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질적으로 이 변화에 대한 원리를 관찰하면서부터 이 발생했던 그 어떤 개념이 사실은 주역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주역에서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물과 불, 그리고 바람과 우레, 그리고 연못과 산이라고 하는 가장 크게 변화되는 행태의 모습을 관찰한 결과를 기호화시킨 것이 소위 말하는 8계였다. 이 8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8계 내지 64계는
고대에 있어서 사실은 언어가 발달하지 않은 시점에 어찌 보면 어떤 기후의 변화나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 그리고 어떤 계절의 변화를 표시해주는 하나의 기호이자 문자였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변화에 대한 관찰, 요거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변화에는 하늘과 땅과 그리고 이 물과 불의 변화도 있지만 그 속에서 이 인간이 개입이 돼 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변화의 변수를 더 많이 소위 말하는 이제 원래는 태극 1에서 2로 되고 2가 다시 4로 바뀌고 4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게 2의 3성이 되는 과정에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요소가 하나 결부가 되어서 실제로 8개가 탄생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우리 이 8개의 과정에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가 보니 결국은 그러면 이제 이 주역이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연과 인간이 어떤 이렇게 공유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변화가 왔을 때 그 변화를 어떻게 사람은 인식을 하고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적응을 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어떤 현상 그러한 현상을 기란 현상이라고 보고 그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맞닥뜨려지는 현상을 흉한 현상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한 일과 흉한 일을 우리는 과연 어떨 때 맞이하게 되고 어떨 때 우리가 그것을 피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 이 주역에 있어서 또 핵심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주역에서 뭐 계사상전이나 하전, 그 다음에 설계전,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 순서가 왜 이 앞순서가 오고 이 뒤순서가 오고 또 그 다음 마지막 순서가 이렇게 되는지 그 순서까지도 여러 가지 이 과정을 우리 공자님께서는 설명을 했지만 그런 것에 앞서서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가장 우리가 이 주역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변화를 과연 받아들이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 변화에 맞게 행동을 하느냐 내가 변화를 부정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상충하면서 어떤 이런 인생에 있어서 불화되는 흉한 모습을 가질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어찌 보면 우리의 어떤 지혜를 이 주역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변화되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면 길한 나의 어떤 인생의 복과 행운을 맞이하는 것이고 이 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변화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해서 기존에 자기가 변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상황과 똑같이 행동을 한다면 사실은 불길하고 흉한 일을 맞이한다. 그럼 예를 들면 돈이 많고 무슨 잘 나가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내가 이제 돈을 잃고 만약에 아주 불행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옛날에 어떤 돈이 많았을 때와 그 다음에 막 잘 나가던 그 시절만 상상을 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한다는 것은 이 변화된 자기의 상황을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그에 대한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는 계속되는 어떤 흉한 일, 불흉한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꾸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내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나의 뭐 규모도 줄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도 바꾸고 내가 말하는 언행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또 자기의 태도도 바꾸고 또 자기가 인내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러한 자세로 사실은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이 주역에 있어서요 이 변혁을 자기가 체감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나중에 다시 길한 일들이 반복된다 하는 이러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주역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역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관심사는 사실은 길과 흉을 피하고 맞이하는 이런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로 이런 것들의 많은 이론적 배경에는
예를 들면 뭐 하도와 낙서라든지 이런 숫자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지금 천부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9 곱하기 9의 81 이런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1, 2, 3의 어떤 관계와 그리고 5와 10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숫자로서 풀어지는 어떤 세상의 원리도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핵심적인 어떤 가치는 뭐냐 하면 결국은 아까 이야기한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 하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예를 들어서 하늘의 어떤 온기가 땅으로 내려오고 땅의 기운을 다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받아서 우리가 이러한 그 오행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변화의 원리를 나름대로 또 쪼개놓은 게 오행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리 그것이 의학적으로 표현된 부분은 음양오행설 해가지고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부분, 이런 거,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 먹어야 될 음식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체질이 또 뭐 실질적으로 4가지의 어떤 다양한 패턴의 행태를 가진다고 하는 사상의학설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역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학문들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게 주역이 주나라 때 이야기지만 그것이 사실은 명나라 때 굉장히 고도화되었고, 또 그것이 우리 조선의 성리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많이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궁궐을 짓는 데라든지, 그리고 국가를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기초 이념으로도 사실은 주역의 원리가 태동되어 있는 것이 사실 성리학이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실은 조선 이 정도전에 의해 건국이 되었습니다만은 왕자의 난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정도전의 어떤 정치 이상이 꺾이면서 사실상 조선은 굉장히 변형된 형태의 어찌 보면 성리학 국가였다 하는 이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에서도 우리가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알면서, 그리고 사람이 인리, 예지, 신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5가지 도리를 지켜나가는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역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덕이라고 하는 부분과 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제 덕장, 지장 여러 가지 말이 있고, 우리가 덕스러운 인간, 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여기에서 주역에서 유래하는 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소위 말하는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와 이 변화의 원리를 맞게 행동하는 것이 덕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부덕의 어떤 소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자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신하도 그렇고 일반 백성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하늘의 이치와 어떤 세상의 이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우리가 존경하는, 그리고 높게 추구하는 가치인 덕이다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인간의 선과 악이라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착한 일을 선이고 나쁜 일을 악이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실제로 돌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존재나 이 세상의 어떤 이 가치가 그대로 살아서 결국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세상은 흘러간다 라고 하는 그 정신이 사실은 선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주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이 가지고 하는 가장 큰 가치인 덕과 선에 대한 부분 이런 거고, 그리고 주역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하늘과 땅과 그 다음에 이 별자리와 달자리를 가지고 그 변화되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리고 그 관찰된 결과로서 많은 문물이 발달했는데, 물론 그 중에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한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문자들을 그리고 가장 표현하기 쉽고 의사전달을 정확하게 할까 하는 어떤 관찰의 결과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대단한 우리 발견과 관찰을 해 오시고 또 이러한 정신적인 문화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많은 선조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